어느 골목 어귀에서 만난 바람은 잠시도 멈추지 않고 흐르면서도 자신이 머물렀던 자리를 기억하지 않아요. 사람도 때로 그렇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듯 하다가 당신이 불편하다는 신호를 보내지 않으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마음의 문턱을 넘어버리죠. 만만하게 보인다는 건 단순히 유약해 보인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당신이 늘 받아줄 거라 믿는 마음, 경계를 넘어도 상처 주지 않을 거라는 기대 속에 편하게 굴어도 되는 사람으로 여겨진다는 말에 가깝습니다. 그런 기대는 처음엔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지만 곧잘 기울기를 바꿔놓죠. 당신이 먼저 사과하고, 먼저 이해하고, 먼저 물러서게 될 때 어느새 당신의 자리는 당연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좋은 사람이라는 말은 종종 불편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이 되고 결국 존중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으로 변해가요. 그 변화를 눈치채는 순간 서글픔이 밀려오는 거죠. 물론 세상은 강한 사람에게만 기울지는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건 있어요.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언제든 상대방에게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선을 넘으면 아프다고, 이 말은 나를 다치게 한다고, 그걸 말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웃기만 하는 사람은 언제부턴가 주변에 사람이 남지 않게 돼요. 존중보다 편의를 먼저 선택하는 이들이 하나둘 당신을 손쉬운 존재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만만하게 보이지 않기 위해 화가 나지 않아도 차갑게 굴 필요는 없어요. 단지 마음에 바람이 불어올 때 그 바람이 더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을 수 있는 용기면 됩니다. 그 문은 철문일 필요 없어요. 살짝 걸어두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알게 되거든요. 당신이 스스로를 아낄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걸요. 당신이 무너지는 건 결코 한 번의 일 때문이 아닙니다. 작고 사소한 것들을 그저 넘기는 습관이 쌓이면서 자신조차 자신을 작게 보는 날이 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작은 불편함이라도 그냥 지나치지 않기를. 당신이 지켜야 할 가장 먼저의 사람은 결국 당신 자신이라는 걸 잠시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어느 날 문득 당신도 모르게 자꾸만 누군가에게 맞춰가는 자신을 느낀 적이 있을 거예요. 그건 배려라기보단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싶지 않다는 마음에 가까웠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 당신을 편한 사람이라고 부르지만 그 말 뒤에는 늘 눈에 보이지 않는 무게가 따라붙습니다. 계속해서 들어주는 사람, 끝까지 참는 사람, 한 번도 거절하지 않은 사람. 그렇게 누적된 역할은 결국 하나의 틀로 굳어지고 당신은 그 틀 안에서만 존재하게 됩니다. 말투가 부드럽고 표정이 잔잔하다는 이유만으로 감정을 다루기 쉬운 사람으로 취급당하는 거죠.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감정이 단단한 사람보다 감정 표현을 억제하는 사람을 더 무감한 존재로 오해합니다. 당신이 화를 내지 않는 건 상처받지 않아서가 아니라 상처받았다는 말을 하지 않기 때문인데도 말이죠. 그런 오해가 쌓이면 사람들은 더 이상 조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괜찮을 거라고 믿고 그 믿음이 반복되면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단 한 번의 강한 표현도 없이 견디며 지내온 시간들, 그 침묵의 내력이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착각을 부르게 만들어요. 어떤 관계는 처음부터 나쁜 게 아니라 너무 오래 묵은 편애 때문에 삐걱거리게 되는 겁니다. 당신이 허락한 적 없는 기대들이 어느샌가 관계의 전제가 되어버린 거죠. 거기서 멈추지 않으면 언젠가 당신 스스로도 의문을 갖게 됩니다. 왜 나는 늘 듣는 쪽일까? 왜 나만이 맞춰야 할까? 왜 이 사람들은 내 마음을 물어보지 않을까? 하지만 문제는 외부에 있지 않아요. 아주 오래전부터 스스로 그 무대를 내어줬다는 사실, 그걸 처음부터 인식하지 못한 채 자리를 내어준 당신의 작은 양보들이 시작이었단 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갑자기 달라질 수는 없겠죠. 오랜 습관은 천천히 바뀌어야 진짜 변화가 되니까요. 그러나 시작은 분명 단순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의 순간이라도 아니라고 말해보는 것.
그리고 그 순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만만하게 보이지 않기 위한 첫걸음은 강해지는 게 아니라 흐릿하게 지워졌던 나의 경계선을 다시 그어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아무도 묻지 않더라도 나는 이 정도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스스로 말해주는 것. 사람들은 그 경계를 존중할 준비가 안 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괜찮아요. 모든 사람이 그럴 필요는 없으니까요. 다만 한 사람, 바로 당신만은 그 선을 절대 무너뜨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존중받지 못한다는 감정은 조용히 시작돼요. 누가 큰 소리를 낸 것도 아니고 직접적으로 무시한 것도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멀어지고 작아지는 느낌이 들죠. 사람들은 말해요. 그 정도는 예민하게 굴 필요 없다고. 하지만 그 말이야말로 당신의 감정을 사소하게 만드는 시작점일지 모릅니다. 그런 순간이 쌓이면 점점 자기 목소리를 줄이게 돼요. 내가 느낀 걸 다시 확인해 보게 되고 괜히 내가 너무 민감했나 자책하게 되죠. 그러면서 자존감은 서서히 깎여나가요. 그것은 한순간의 폭력보다 더 오래, 더 깊게 파고드는 감정의 마모입니다. 왜냐하면 그 상처는 타인의 말이 아닌 자기 자신 안에서 자라나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스스로를 신뢰하지 않게 되면 그 틈을 타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경계를 넘어서게 됩니다. 그건 우연도 아니고 운도 아니에요. 관계는 늘 눈치 게임이니까요. 그리고 그 게임에서 당신이 너무 조용하면 세상은 당신의 자리를 줄여가요. 그래서 존중은 강한 어조로 얻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지켜보는 눈빛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느낀 불편함을 정확히 알아채고 그 불편함에 스스로 먼저 힘을 실어주는 것.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도 나는 그것이 중요한 감정이라고 여길 수 있을 때 관계의 균형은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건 네가 예민한 거야 라는 말 앞에서 입을 닫기보다 나는 이렇게 느꼈다고 말할 수 있는 힘. 그것이야말로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사람의 첫 번째 기준선입니다. 물론 그 말을 꺼내는 데는 용기가 필요해요. 오해를 감수해야 하고 때로는 거리를 감당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그 감정은 무너지지 않는 경계가 되어줄 겁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는 공간, 상대의 반응보다 내 감정을 먼저 챙기는 시간들. 그게 쌓이면 사람들은 점점 다르게 다가와요. 쉬운 사람이 아니라 깊은 사람으로, 편한 사람이 아니라 존중받는 사람으로.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대하는 태도를 통해 타인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만만함은 대개 스스로 만든 틈에서 시작돼요. 이제 그 틈을 서서히 채워야 할 때예요. 당신이 느끼는 작고 조용한 불편함. 그건 무시해도 되는 감정이 아니라 가장 먼저 꺼내야 할 진심이라는 것. 스스로를 다시 믿기 시작할 때 세상도 당신을 다르게 보게 될 겁니다. 사람에게는 각자의 리듬이 있어요. 말의 속도, 걸음의 간격, 하루를 견디는 방식까지 모두 다르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시간에 맞춰 살기 시작했을 겁니다. 누군가가 급하면 같이 뛰었고, 누군가가 늦으면 기다려줬고, 누군가가 방향을 바꾸면 말없이 따라갔어요. 처음엔 그게 어른스러움이고 관계의 미덕이라 믿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조율은 어느새 당연함이 되었고, 이제는 당신만이 일정을 미루고 계획을 수정하고 시간을 비우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당신의 양보를 호의가 아닌 여유로 착각해요. 당신이 늘 괜찮다 하니까 정말 괜찮을 거라 믿는 거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당신 스스로도 그 착각에 익숙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갑자기 부탁을 해도 괜찮다고 말하고 원치 않는 일정에도 그냥 맞춰요. 그렇게 당신의 시간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우선순위에 따라 움직이게 되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렇게 흘려보낸 시간들 속에서 당신이 진심으로 원했던 순간은 얼마나 있었을까요? 누구에게도 해명하지 않아도 되는 평온한 시간, 조급해하지 않아도 되는 하루, 그건 점점 줄어들고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당신이 그렇게 맞춰주는 관계일수록 더 빠르게 당신을 가볍게 대하기 시작하죠. 시간의 우선권을 내어준다는 건 곧 존재의 무게를 나누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무게를 타인이 계속 가져가게 두면 결국 당신 자신은 점점 가벼워지게 됩니다. 이건 피곤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에요. 관계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린 결과예요. 당신이 아무리 성실하게 굴어도 정작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루가 흐르지 않는다면 그건 스스로를 가장 마지막에 두는 삶입니다. 사람들에게 예의 바르고 배려 깊은 건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자기 시간을 지킬 줄 아는 용기예요. 누군가가 갑자기 시간을 요청할 때 미안하지만 어렵다고 말할 수 있는 단호함, 계획된 하루를 내줄 만큼 가벼운 존재가 아니라는 걸 행동으로 보여주는 태도, 그게 없으면 결국 당신은 시간뿐 아니라 사람들의 기대까지 떠안게 됩니다. 더 늦기 전에 돌아봐야 해요. 지금 이 순간, 이 하루, 이 계절조차도 당신이 선택한 것이 맞는지를.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의 시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야말로 진짜 무게를 가진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가장 조용한 이에게 가장 많은 것을 부탁해요. 불만이 없을 거라고 믿고 싫다고 하지 않을 거라 확신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회의 자리에서도 말이 적은 사람에게 잡일이 돌아가고 모임에서도 의견 없는 사람에게 정리가 맡겨지며 관계에서도 말없이 듣고만 있는 사람이 늘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곤 해요. 그런데 그 모든 요청과 위임은 처음부터 의도된 것이 아니었을지라도 반복되면서 하나의 패턴이 돼요. 문제는 이 반복이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유독 어떤 사람에게만 쏠린다는 건 그 사람이 만만해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만만함은 곧 책임의 덩어리로 변해 묵묵히 감당해야 하는 짐이 됩니다. 그런데 그 짐은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당신은 잘 내색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그 무게를 짐작하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쌓인 감정의 퇴적층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아요. 대신 아주 느리게, 아주 깊게 침식시킵니다. 누구 하나 고맙다는 말 없이 건네는 기대, 미안하다는 말조차 없이 넘어가는 역할들. 그건 당신의 성격이 좋아서가 아니라 당신이 거절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당신의 능력으로 착각하죠. 잘해왔으니까 또 해줄 거라는 당연함. 그 당연함이 반복되면 당신의 한계는 사라지고 당신도 스스로에게 한계를 묻지 않게 돼요. 언제부턴가 이 정도는 해야지라는 마음이 생기고 그 마음은 결국 자발성을 가장한 강요가 됩니다. 누군가가 짐을 맡길 때 당신은 선택할 수 있어야 해요. 내가 이걸 받아도 괜찮은지, 이 관계가 나를 무게 있게 대하고 있는지. 그 판단 없이 그냥 받아주는 건 배려가 아니라 자기 희생에 가까워요. 그렇게 삶은 점점 피로해지고 스스로를 소모시키는 방식으로 굴러가게 됩니다.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사람은 모든 일을 거절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단지 자신이 무엇을 책임질 수 있고 무엇은 넘길 수 있는지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생각보다 쉽게 짐을 맡기고 당신이 거절하지 않으면 그 짐은 점점 커져요. 더 이상 참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는 한 번쯤 그 무게가 당신 것이 맞는지를 되물어야 할 때입니다. 당신이 짊어진 수많은 당연함들, 그것은 진짜 당신의 몫이었는지 아니면 조용히 있다는 이유만으로 던져진 타인의 편이었는지를. 말이 적은 사람은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말을 아끼는 것뿐인데 사람들은 그 침묵을 무관심으로 받아들이거나 마음이 얕아서 할 말이 없는 거라고 단정 짓죠. 그래서 가장 먼저 말 걸기 쉬운 사람, 조용히 맞장구만 쳐주는 사람에게 편하게 툭툭 말을 던집니다. 그런데 그 편안함이 어느 순간부터 무례로 이어질 때가 있어요. 질문 대신 지시가 되고 부탁 대신 통보가 됩니다. 말이 없는 사람은 듣는데 익숙하다는 이유로
말을 듣는 쪽으로만 역할이 고정돼요. 그렇게 일방적인 대화 속에서 말 없는 사람은 점점 더 고립돼 갑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목소리를 높일 수도 없죠. 평소에 조용했던 만큼 단 한마디만 달라져도 사람들은 놀라워하고 불편해하니까요. 그 반응이 두려워서 또다시 입을 닫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돼요. 결국 만만하게 보인다는 건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말의 리듬을 상대가 지배하고 있다는 뜻일지도 몰라요. 대화에서 자리를 차지한다는 건 말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말의 방향을 정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당신은 어땠나요? 누군가의 이야기만 계속 듣다가 정작 내 말은 끊기고 생각은 미처 다 전하지도 못한 채 웃으며 넘어간 적 많지 않았나요? 듣는 것에 익숙해질수록 내 이야기는 미뤄지고 어느 순간 나는 이 관계에서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지게 되죠. 사람들은 당신이 말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당신의 감정까지 없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 조용한 마음 속에는 사실 수많은 말들이 쌓여 있었던 거예요. 다만 그 말들을 꺼낼 타이밍과 공간, 그리고 허용이 주어지지 않았던 거죠.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사람은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말의 순서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되 내 말도 그만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태도. 그게 없으면 결국 모든 대화는 수직으로 흐르고 침묵하는 사람은 언제나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제는 당신의 말에도 자리를 만들어야 해요. 작고 단정한 말 한 줄이라도 그것이 당신을 지켜줄 수 있다는 걸 기억해요. 침묵이 당신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꺼내야 할 때 꺼낼 수 있는 말이 당신을 사람답게 존재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쉽게 기대요. 눈빛이 순해 보이면 만만하다고 느끼고 표정이 부드러우면 뭐든 수용할 거라 단정하죠. 그런데 세상에는 말보다 눈빛이 먼저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대가 불편해할까 걱정돼 본능적으로 웃는 얼굴을 지어내고 속마음과는 다른 표정을 습관처럼 유지해온 이들이죠.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눈빛 하나로, 미소 하나로 갈등을 피하고 긴장을 풀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친근함은 곧 허용이라는 이름으로 왜곡되곤 해요. 가까이 다가와도 괜찮겠지. 조금 선을 넘어도 용서할 거야. 그렇게 타인의 추측이 진실처럼 작동하면서 그 사람의 경계는 점점 흐려집니다. 결국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착각 속에서 그들은 끊임없이 오해당해요. 아무 말 없는 미소는 괜찮다는 신호로 해석되고 다정한 눈빛은 감정을 감당해 줄 거라는 기대가 되어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쌓일수록 정작 그들의 내면은 점점 지쳐갑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안부를 묻지 않아요. 왜냐하면 늘 밝아 보였으니까요. 괜찮다고 말하진 않았지만 괜찮은 얼굴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이처럼 겉모습에 기반한 인상은 본질을 가리기도 하고 때로는 존재 자체를 가볍게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애써 진지한 표정을 배우기도 해요. 더 이상 무게 없이 다가오지 않도록 자신이 쉽게 다루어지는 존재가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서죠. 하지만 그것조차 또 다른 오해를 낳기도 해요. 전보다 냉정해졌다는 말, 예전엔 안 그랬다는 시선, 결국 그 모든 기대는 처음부터 나에게 붙여진 타인의 그림자였던 겁니다. 그 사람은 누구나 타인의 기대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기대가 나를 규정하게 둘 필요는 없어요. 내가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보다 그 얼굴에 담긴 마음이 진짜 나임을 스스로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해요.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건 단순히 인상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겉모습 너머로도 나를 알아봐 줄 수 있는 사람과의 연결을 선택하는 것, 그 연결을 통해 진짜 나로 존재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그게 더 중요하죠. 결국 어떤 얼굴로 살아가든 그 얼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시선이 필요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 스스로가 내 표정을 오해하지 않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조차 자유롭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방 안에 누워 있어도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마음속 어딘가에는 여전히 타인의 시선이 살아 있습니다. 마치 누가 보고 있는 것처럼 행동을 조심하고 말하지 않아도 들릴 것처럼 생각을 정리하죠. 그건 어쩌면 아주 오래전부터 타인의 평가에 익숙해져 버린 사람들의 습관일지도 몰라요. 누가 뭐라고 하기 전에 먼저 눈치를 보고 비난받기 전에 스스로를 조율해온 살. 그 시간들이 쌓이면 결국 자기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이 옷이 나에게 어울리는지가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를 먼저 떠올리고, 이 말이 나의 생각을 담고 있는지가 아니라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진 않을까를 더 고민하게 되죠. 그렇게 사소한 결정 하나에도 타인의 존재가 개입하면서 결국 나는 내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이 고요한 감옥은 누구도 강제로 만든 게 아니에요. 단지 당신이 조금 덜 미움받기 위해, 조금 더 받아들여지기 위해 감정의 가장자리에서 스스로 만든 틀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틀은 너무 익숙해져서 이제는 벗겨내는 법조차 잊게 되죠. 만만하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자주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사는 삶에서 한 걸음 물러나는 용기예요. 비교되지 않아도 괜찮고,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고,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사실을 내 안에서부터 받아들이는 일. 그렇게 타인의 시선에 붙잡힌 나를 천천히 풀어주는 일. 그것이 진짜 단단한 존재로 살아가는 첫 걸음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남들이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자신을 무겁게 만들기도 하고, 그 무게를 타인의 말 한마디에 쉽게 놓아버리기도 해요. 하지만 존재의 무게는 외부에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 시선을 바꿔야 할 때예요. 타인의 눈을 통해 나를 보는 삶이 아니라 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삶으로. 그때 비로소 당신은 더 이상 만만한 사람이 아닌 스스로에게 명확한 기준을 가진 사람으로 서게 될 겁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우리는 칭찬받기 위해 조심스러워졌어요. 울음을 참으면 어른들이 좋아했고, 양보하면 착한 아이라고 말했죠. 그렇게 자란 아이는 점점 자기 감정보다 타인의 반응을 먼저 보게 됩니다. 감정은 조용히 밀어두고 요구는 삼키는 법부터 배워요. 그건 미덕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먼저 꺾인 자기 목소리였어요. 그렇게 형성된 습관은 시간이 흘러도 쉽게 바뀌지 않아요. 성인이 되어서도 눈치를 먼저 보고 갈등을 피하려 애쓰고 누군가의 불편을 대신 감당하려고 하죠. 이유는 단순해요. 거절당하는 불편보다 사랑받지 못할까봐 두려운 감정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웃고 싶지 않아도 웃고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태도는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의 감정을 가볍게 여기게 만들어요. 늘 잘 받아주는 사람, 언제나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 그래서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고 더 깊이 당신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서도 아무도 묻지 않아요. 그 안에 진짜 감정이 있었는지를. 그렇게 좋은 사람이라는 말은 당신에게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 말이 주는 피로는 어릴 적부터 억눌러온 감정의 총합이기도 하거든요. 사람들은 당신이 유난히 착해서 그렇다고 말하지만 당신만은 알고 있죠. 그게 착함이 아니라 선택지가 없던 감정의 습관이었다는 걸. 이제는 그 감정의 뿌리를 뽑아볼 때예요. 만만하게 보이지 않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왜 그렇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보는 일이에요. 그 시작이 언제였는지, 무엇을 참기 시작했는지, 왜 자꾸만 내가 뒤로 밀려나게 되는지. 그걸 바라볼 수 있어야 지금의 내 모습이 이해되고 나를 바꿀 수 있는 작은 가능성이 생겨요.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다만 너무 오랫동안 사랑받기 위해 자신을 지워온 것뿐이에요. 이제는 그 반대의 삶을 선택해야 해요. 진짜 나를 드러낸다고 해서 다들 등을 돌리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때서야 비로소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되죠.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건 결국 내가 나를 잃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건 누군가에게 사랑받기 위해 애쓰는 삶이 아니라 내가 나를 먼저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모든 관계는 거울입니다.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반사가 결정되죠. 당신이 스스로를 가볍게 여기면 사람들도 쉽게 대하고, 당신이 자신의 자리를 정확히 세우면 그 틀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자주 타인의 무례를 탓하지만 사실 가장 처음 무너졌던 건 내 안의 기준이었을지도 몰라요. 애써 맞추고 이해하고 넘어가던 그 모든 순간들이 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설득하며 만든 포기가 아니었는지를 묻게 됩니다. 그래서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삶은 결코 타인을 이기는 삶이 아니에요. 나를 다시 존중하는 삶, 나를 가볍게 대했던 과거의 나와 이별하는 삶, 그리고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관계를 세워가는 삶이죠. 그 시작은 아주 작고도 조용합니다. 싫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괜찮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더는 애써 웃지 않아도 되는 하루. 그렇게 시작된 변화는 어느새 내 말투를 바꾸고, 표정을 바꾸고, 내가 서 있는 자리를 바꾸게 됩니다. 이제는 외로워도 괜찮다고 말하는 대신 혼자 있어도 지워지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해요. 관계는 나를 증명하는 수단이 아니라 나를 더 깊이 이해하는 기회일 뿐이니까요. 당신은 더 이상 맞춰주기 위해 존재하지 않아요. 사랑받기 위해 감정을 숨기지 않아도 돼요.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 바꿀 수 있는 일입니다. 타인의 기대 속에서 길들여진 착한 사람이 아니라 나를 지키며 살아가는 단단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는 걸, 당신의 존재만으로 증명해도 된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이제는 스스로에게 묻는 거예요. 나는 누구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그리고 그 답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면 됩니다.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삶은 타인에게 겁을 주는 삶이 아니라 나를 잃지 않는 단단한 온기로 살아가는 길이에요. 조용하고 깊게, 그러나 분명하게. 지금까지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삶에 대해 함께 걸어왔습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오래 눌러왔던 감정이 조금이라도 움직였다면 그건 당신이 더는 스스로를 작게 두지 않겠다는 신호일지 모릅니다. 이 시리즈가 그런 용기를 꺼내는데 작은 불빛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내면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콘텐츠가 필요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다음 이야기를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